근데 네.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제고 우리가 많이 쓰는 바로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국내외를 없죠. 막론하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 마켓시어가 굉장히 많이 이미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던데 뭐 내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네.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 핸드폰 뭐 써요? 저는 이제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21. 21. 아 20 20. 플러스. 제가 21 울트라를 쓰거든요. 네. 근데 21이랑 21의 차이가 크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저는 21을 안 써봐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모양도 비슷하고 카메라도 비슷하고 네. 사실 그 한계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되면 교체하는 주기 정도인 거지 야 이거 나왔는데 이거 기가 막힌 거야 무조건 사야지 라는 거는 이미 성장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급속한 고성장 뭐 그래프가 갑자기 확 우상향으로 많이 꺾이는 이런 건 사실은 나올 수는 없는 상태지만 네. 최근 들어서 그래도 그래프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폴더블. 폴더블. 네,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네. 한 70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네. 한 1,400만 대 정도 팔지 않을까. 수치상으로. 네, 수치상으로는 두 배가. 그러니까 기존에 전체로 따지자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네. 올해 한 14억만 대 정도 팔 거예요. 14억. 14억만. 네, 그 정도를 팔 예정인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2억 8천만 대고 네. 애플이 2억 1천만 대. 나머지는 이제 뭐 각종 중국 폰도 있고 여러 가지 폰들이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한 그 정도가 팔릴 거라는 건데 네. 전년 대비하면 2% 정도밖에 증가한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네. 그 숫자가 크니까. 워낙 크니까. 2%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봤자 2억, 3억 대에서 예를 들면 2%라고 해봤자 네. 600만 대. 600만 대. 근데 여기에서 늘어나는 수치가 제가 볼 때는 폴더블이 굉장히 클 거라. 클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화소수가 사실은 네.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 화소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네. 애플은 조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14 나오잖아요. 네. 14 때부터는 이걸 조금 많이 올릴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네. 뭐 그런 정도의 조금 변화가 나타날 뿐이고 크게 보자라고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배율 화소 네. 네, 그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 조금 많아질 거예요. 기존에 프리미엄급에만 들어갔는데 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A 시리즈가 저중저가 라인이잖아요. 네. 여기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도 조금 고가 라인뿐만 아니라 중저가 라인에도 카메라 화소수를 조금 높여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애플도 그렇고 네. 그래서 큰 변화는 첫 번째는 카메라가 화소수가 증가한다. 네. 카메라 좋아진다. 네, 두 번째는 폴더블이 방금 갤럭시만 따지더라도 네. 2배 정도 오를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아마 중국 그 핸드폰 제조 회사들이 많은 폴더블을 내놓을 거예요. 왜냐면 외형 쪽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네. 외형 쪽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해. 외형적으로.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산다라는 거지. 근데 플러스로 여기에서 이제 한 숟가락을 더 얹을 수 있는 거는 네. 삼성이 이미 3까지 내놓으면서 이거 나쁘지 않네? 네. 괜찮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업체들 상태에서는 이때 숟가락을 얹으면 네.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상태거든. 이미 얘네들이 테스트를 다 해놨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 핸드폰이 갑자기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네. 그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변화에 포함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네.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난 게임 체인저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나마 폴더블이나 그나마 폴더블. 그나마 카메라나 그나마 크게 카메라. 보면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는데 똑같아요 모양. 이 플립 이거랑 이제 중국 뭐 업체 거랑.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중국 거는 세우면
이게 딱 90도로 세워놓으면 그래서 좀 기술력에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더라고요. 네. 워낙 이제 저가로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론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또 수혜죠. 그쵸. 네, 딴 데가 열심히 내놔도 별로 안 좋다라고 야 그냥 비싸도 삼성 거 사. 이렇게 될 거니까. 네. 이제 말씀을 좀 정합해 보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어쨌든 스마트폰 자체보다는 어떤 그런 폴더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이 그쵸, 네.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그 내부에서 폴더블이 조금 많이 팔릴 거고 네. 중저가 라인에 고배율 화소가 네. 많이 들어갈 거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수혜가 네. 발생할 수 있다. 그걸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네. 삼성전기 네, 삼성 하면 전기. 이제 우리가 항상 MLCC 네. 생각하지만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 S22도 그렇고 S21도 그렇고 폴디드 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배율 카메라를 얘기하는데 이거 삼성전기가 납품합니다. 그 카메라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사실은 핸드폰에도 MLCC가 들어가요. 네. 전기차에도 MLCC가 들어가요. 5G 안테나에도 MLCC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네. 네, 그래서 여기 MLCC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저희가 심택이나 이런 네. 거 얘기할 때 삼성전기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 반도체 기판에서 또 강자가 삼성전기거든.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양대 산맥 하면 삼성전자, 애플을 얘기하잖아요. 네. 애플에도 네. MLCC랑 기판을 공급해요. 삼성전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네. 삼성전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좋네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크게 볼 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카메라, 네. 그리고 폴더블. 네, 접는 거. 네, 근데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는 힌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미 알고 계시니 네. 저는 조금 카메라에 집중을 해보고 S22 저는 이제 21 울트라를 쓰는데 펜 기능이 들어가요. 22부터 21에는 울트라에만 들어갔는데 22부터는 메인에 그냥 펜 기능이 다 들어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펜에 대한 네. 그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MC넥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차량용 무슨 뭐 카메라 이런 거 하는 게 아닌가요? 그냥 원래 카메라를 잘 만드는데. 잘 만드는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장용 카메라도 제가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할 건데 네. S22의 메인 카메라는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메인 카메라는 삼성 전기 걸 쓰지만 그 옆에 다른 카메라들은 MC넥스 걸. MC넥스 걸 또 씁니다. 네, 그리고 고배율화 된다라는 거에 카메라가 되면은 거기에 꼭 추가되는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손떨림 보정 기능. 손떨방. 네. 네. 왜 그러냐면 화질이 나쁠 때는 사실은 살짝 흔들려도 티가 안 나요. 화질이 너무 좋을 때는 흔들리잖아요. 금방 그러면 티나죠. 그게 티가 너무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해서 OIS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기능이 무조건 탑재돼야 됩니다. 그 기능이. 근데 이 MC넥스가 네. OIS 기능을 S 시리즈, A 시리즈 모두 공급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중저가 시리즈 A 시리즈에도 고배율화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OIS 기능은 이제 필수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네. 작년 대비하자면 거의 한 190% 정도 네. 증가하는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원래 카메라 모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랑 연동이 많이 돼요. 네. 근데 항상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자율주행. 자율주행. 여기가 가려면 필수적으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좀 선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고 개수가 많아지고. 근데 이제 국내 차량용 네. 카메라 모듈 시장 1위 업체가 또 MC넥스입니다. 1인가요?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 아다스라고 하는데 네. 주행 보조 장치. 저도 이제 아다스가 들어간 차를 타고 있는데 네. 원래 우리나라에는 고급 라인에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저가 라인에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다스 탑재 모델이 네. 17년, 3년, 4년 전에가 거의 19%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한 7년, 8년 뒤면은 거의 한 10대 중에 7대는 이 아다스 기능이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시판되는 차들 중에 이제 3년 전에는 20% 정도만. 그 10대 중에 한 15대 정도, 아니 100대 중에
100대 정도만 들어가 있었는데 들어가는, 네, 앞으로 100대 7, 8년이면 100대 중에 70대. 아, 거의 다 이제 많이 들어간다.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아다스라는 걸 왜 얘기하느냐? 네. 자율 보조 장치, 주행 보조 장치를 쓰려면 카메라가 많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아다스가 탑재된 차량일 경우 네. 카메라가 7대가 들어갑니다. 7대. 근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보다 비싸요. 아무래도 더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비싸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비싼 걸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버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3, 4대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냐면 전방, 후방, 뭐 이제 뭐 서라운드 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 7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이 거의 이제 지금 애플카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완전 자율주행차 하겠다, 25년도에 하겠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점점점 넘어갈수록 카메라의 개수도 증가를 하고, 네. 화소수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아마 자율주행이 되면 최소 10개에서 12개 이상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한 대에? 차 한 대다. 차 한 대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 회사를 볼 때는 스마트폰도 보지만 전장용도 납품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게 MC넥스다. 그게 저는 MC넥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펜 기능. 펜. 네, 저도 이제 펜 기능을 쓰긴 하지만 화면이 커지거나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펜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펜을 아날로그잖아요, 쓰는 거는. 네. 근데 이걸 디지털화 시키는 거를 디지타이저라고 해요. 디지타이저. 네. 네, 근데 인터플렉스가 펜 기능이 들어가는 건 이 디지타이저라는 그거 기능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자 디지털 이거를 이제 여기 그렸을 때 네, 디지털화 시켜서 구현시키는 거를 독점 공급을 해요. 어디라고 하셨죠? 삼성. 회사 이름 네네.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이건 또 저도 네. 처음 들어본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중에서 포커스는 뭘 맞춰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펜 기능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능들 자체가 다 아예 같이 들어가니까 네. 많이 팔리면 펜도 많이 팔린다. 이제 22부터는 네. 디폴트로 이 네, 네. 타이더가 된 이제 그게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네. 3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애게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데에 비하면 애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향후 성장성, 네. 그전 대비 얼마나 올랐냐잖아요. 예, 작년 기준으로 하면 7,000%가 더 7,000%요? 7,000%. 70배가 오른 거. 빵!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죠? 이제 그만큼 이 디지타이저라는 게, 왜냐면 이제 대부분 많이들 이제 MC넥스는 많이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인터플렉스는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서, 네.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라고 네. 얘기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2022년 이제 새해가 됐고요. 이제 네. 아마도 올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뭐 크진 않지만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서도 뭐 폴더블 폰이라던가 또 이제 카메라 좋아하는 네. 것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수혜를 받는 기업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 개. 네. 삼성전기, MC넥스, 인터플렉스. 네,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시고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엔 무슨 주제로 할까요? 저는 뭐 항상 물어보는 걸 잘 대답하니까. 네, 또 다음에도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제 좋은 주제 한번 또 선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